첫 번째 항목은요? 나도 모르는 일로 치르는 곤욕입니다. 무슨 의미의 제목입니까? 오늘 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14개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심경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신도 모르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쓴 글의 한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 어떤 혐의들이죠? 애초에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11개 혐의에서 3개 혐의가 이제 추가된 걸로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이 혐의 내용 자체는 큰 틀에서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인데요. 첫째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이제 인턴 경력서를 입시에 활용을 해서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등의 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공범으로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쯤에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두 사람 몫의 인건비 보조금 320만 원을 타는 혐의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이제 사모펀드 관련 혐의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이 7억 1,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이제 계속 거래를 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와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명 거래 부분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새로 적용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2억 8천만 원 상당의 주식은 이게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공소장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억 6,4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보전도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또 코링크 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 상당을 받아서 횡령한 혐의 역시 이 공소 사실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출자한 14억 원을 총 99억 4천만 원을 출자 약정한 걸로 금융위에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한 혐의도 이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증거인멸 관련 혐의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이제 그 돈을 넣은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운영 보고서를 코링크 PE 측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게 여기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시켜서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린다든지 자택에서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것 역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14개 혐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의 소식을 접하고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또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소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재판에서 그러면 진실을 또 가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도 썼는데요.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나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공범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오느냐 이것은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도 밝혔듯이 앞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어떤 부분을 수사하게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정경심 교수가 동생 명의로 WFM 주식을 매입할 때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수차례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 대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부터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WFM 주식을 시가보다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이제 조사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 의혹하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방조 등에 관한 대목도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이라든지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기타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한편에서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혼돈의 세계입니다.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국제뉴스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최근 사연임에 성공했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남미 각국 지도자들은 좌우로 이제 극명하게 갈라진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시위대 2명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이제 중태에 빠지는 이런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볼리비아와 홍콩. 그렇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사임 이유는요?
먼저 이제 이 볼리비아는 지난달 20일에 대선을 치렀는데요.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일정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 이후에 개표가 한 80% 이상 진행됐을 때까지만 해도 2위 후보와 모랄레스 대통령의 득표율 격차는 한 7%포인트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최종 개표를 해보니까 10%포인트 이상 앞서서 이제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볼리비아의 이 대선 투표를 참관해온 미주기구가 9일날 예비 보고서를 통해서 이 투표 과정에 조작이 발견됐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시위가 상당히 격화되고 경찰과 군까지 등을 돌리니까 모랄레스 대통령은 결국 이제 사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 뭐 반응이 좀 엇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이런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 있는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정의하면서 반정부 시위대를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아예 모랄레스 대통령의 망명을 제안하고 나섰고요.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인의 경우도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리고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거의 580일 만에 지금 석방된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쿠데타로 모랄레스가 강제로 사임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반면 칠레나 페루라든지 이런 이제 우파 정부가 있는 국가들은 평화로운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좌우파 정부가 최근까지 계속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번갈아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좌우 대결 구도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홍콩은요? 현지 시간 11일 오전 7시 20분쯤에 홍콩 경찰이 도망가는 시위 참가자들하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2명에게 실탄 3발을 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장면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제 생중계됐습니다. 이 중에 복부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오른팔에 지금 총을 맞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홍콩 당국이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네요. 그렇죠.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의 4중전회에서 홍콩의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맞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서 질서 회복을 직접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홍콩은 이번 달 24일에 구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 탄압 논란 이런 것까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